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식사 이야기. 요즘 가을철이잖아요. 특히 지난 7월달에 개정된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 메가톤급이라 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이제 새로 또 계획 체결한 부분이나 또 기존 부동산 또 이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한테 많이 질문이 오길래 제가 법조문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생청구권이 원칙은 그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상가는 여러 가지 자기가 시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2년만 장사하고 나가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제도를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게 바로 이러한 취지인데요. 뭐 정부의 그 취지가 임차인에 관련된 보호라는 취지에서 시행한 건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여러 가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가 협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사철 다가오는 마당에 그래도 뭐 7월달 법이 개정됐지만 뭐 시행된 한 달 정도 넘었지만 그래도 해온 컨설팅 연구소 입장에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법제 출신이니까 법 조문을 보고 하나하나 설명함으로써 기존에 다른 분이 설명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을 알아야 또 제대로 법을 또 시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앞으로 이것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한 번 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뭐가 갖춰져야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법 조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이 지난 7월 30일에 시행을 했는데요. 이게 내용이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이라 해가지고 이 조문이 신설되는데요. 1절을 보면 제6조에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6조 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을 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6조 1항 전단위 기간이란 말은 바로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 두 당사자 간에 아무것도 만약에 아무 말도 표시하지 않냐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보잖아요. 그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 위협 수요는 반드시 응해야 된다라고 바로 그런 내용 같아요. 여기 또 표시 내용은 또 묵시적 연장한 계약 요구 갱신 요구 행사를 했느냐 행사한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한번 계약을 하고 주인과 임차인 아무것도 통보 안 하면 자동으로 연장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장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묵시적 연장이 바로 6조 2항인데 묵시적 연장. 근데 이 묵시적 연장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 세 번째 내가 이와 같이 6조의 3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즉 묵시적 연장된 것도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하는 것을 보냐? 그거는 아니다. 이와 같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기간 끝나면 통상 따지면 2년 계약하잖아요. 무시적도 2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가서 만료된 시점에 다시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하면 최소한 본인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은 살 수는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있으면 무조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다 생략하고 중요한 건 두 개의 조문인데 여기서 이기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 사실 있는 경우에는 이때 이기란 말은 만약 월세 같은 경우에는 2개월치죠. 그렇죠? 2개월치가 만약에 연체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근데 2개월이 연속적으로 2개월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연체하고 2월에 납부하고 또 3월달에 연체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과거에 두 번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이제 할 수 없다. 또 재미난 조문은 여기에 있네. 또 보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임대인 누구냐? 직계 존속, 직계 빌속을 포함한다. 이거 와이프는 빠졌네요. 그렇죠?
와이프가 뭐 별거 한다 해서 대신 살게를 뭐 살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런 게 빠진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이같이 본인이 거주한다. 자식이나 부모님이나 이같이 사실에 거주한다. 그러면 이같이 계약갱신 요구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제일 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종문을 보면 여기서 또 하나 주문한 건데 우리가 12월 10일부터 시행사항이 있냐면 여기는 뭐냐면 임대차 기간이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이건 뭐냐면 계약갱신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6월 9일 날 법을 개정하면서 이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6개월 후에 시행한다는 게 바로 그러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계약 체결 6개월 만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것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용전된다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이 주문에서 2개월 사이에 예를 들면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10월 1일 만기가 된다면 전에는 9월 1일까지 아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을 됐다고 보잖아요. 웹 검색 결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얘가 이제 12월부터는 이제 어떤 좀 문제가 있냐고 하니 이제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에 아무 통보 쉽게 말해서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아무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2개월 지나고 1개월밖에 안 나면 묵시적 연장을 안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2월 10일부터 그러냐.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와 같이 묵시적 계약 갱신의 이와 같처럼 계약 갱신 청구권도 12월 10일부터는 반드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연장 통보를 해야만 효력이 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1개월 전인데 11월 10일 지나면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만 된다.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2항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임차인이 1항에 따른 계약 갱신 요건을 1회 한해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계약 갱신권을 계속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한 번. 그러면 최소한 4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상가 임대차 법상에서도 우리가 상가를 뭐 임차하면 여러 가지 시설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설을 보호하고 있는 내용을 뭐 2년만 장사하고 물러나라 그러면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아까운 건데 한 번 더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주택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뭐 요즘 상가는 10년까지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주택은 1회 할 수 있다. 이때 임대차 존속 기간은 바로 2년을 본다라고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계약 갱신 요구권은 한 번만 할 수 있지 여러 번 행사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 사망을 읽어보면 뭐냐? 이와 같이 만약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조건이 뭐냐 그럽니다. 다시 계약을 온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온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정감할 수 있다. 바로 이때 그럼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동일한 조건으로 지난번에 2년이면 2년 그대로 할 수 있다. 뭐 전세가 1억이면 1억인데 다만 또 단서 조항이 있나 보니까 차임과 보증금은 7조의 범위에서 정감할 수 있다. 여기 7조 보면 정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까지를 변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근데 무조건 상대방이 무조건 5% 따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또 뭐 상호간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여러 가지 논리는 있는데 하여튼 5%까지는 주인은 요구할 수 있다. 만약에 응하지 아니하면 뭐 또 협의를 중재위원회 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주인과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통상 월세가 만약 50만 원이다. 그러면 5%는 얼마입니까? 5, 25, 2만 5천입니까? 좀 2만 5천이면 좀 너무 작다 보여지나요? 좀 세상 살다 보면 뭐 10%면 5만 원인데 5%면 2만 5천 원, 그럼 50만 원 받던 사람이 52만 5천 원만 받겠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아놓을 거는 5%까지는 정액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사항을 보면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한 6조 2항을 준용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같이 계약 갱신을 청구해가지고 만약 해지하고 싶으면 어떡하냐? 그럼 무조건 2년 동안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요. 6조 2를 준용한다. 6조 2가 보면 이게 이런 말이 됐네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의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지받으로부터 3개월부터 효력이 생긴다. 즉 임대인은 뭐 당연히 2년 따라가야 되지만 임차인은 그래 내가 계약 갱신 청구해놓고도 뭐 알고 보니 주인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다. 난 나오고 싶다. 그러면 3개월에 통보하면 3개월이 지나면 바로 무효다. 바로 무효라기보다는 뭐 그때부터 계약 해지돼 가지고 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 이 사람은 나갈 수 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누가? 임차인이. 그다음 5항을 볼까요? 임대인이 1항 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하면 1호가 8호이 뭐냐면 그잖아요. 자기가 사겠다고 하고 그러면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지는 이제 임차인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갱신 요구되거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만약에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경우죠. 뭐 현재 임차인이 꼴보기 싫겠는데 내가 들어가겠다 사겠다 넌 나가라. 그래 좋다 내가 나겠다. 근데 알고 보니 집주인이 나가지 않냐고 들어오지 않냐고 제3자한테 나가주었다. 뭐 세상 살다 보면 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현 임차인이 뭐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만 싫으면 야 내가 들어오겠다 너 나가 뭐 어렵다. 근데 실제는 내가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한테 내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럴 경우 바로 이번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됐네요. 그러면 다음 조문은 뭐 손해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손해배상액은 다음 같이 하는데 이렇게 재미난 데면 이런 이유 3호인데 3호부터 읽어보면 이 중에서 큰 금액을 한다 됐거든요. 큰 금액은요 뭐냐면 제8월 사유로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임차인이 과연 손해가 입은 게 뭐가 있을까요? 나가라 하면 나갔을 경우에 손해가 있을까요? 뭐 손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갑작스럽게 나갔는데 못 나가 뭐 집을 못 구해 가지고 갑자기 고금리로 빌려서 뭐 임차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네요. 다만 이거는 좀 불명확한 개념이니까 내버려 두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갱신 거절 시 당시 월차임의 상계여부를 해당되는 금액이라며.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1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3개월 부분이죠. 그러면 300만 원은 지급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만약에 뭐 전세 보증금 갖고 있다. 그러면 환산 월차임인데 환산 월차임이 지금 4%로 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전세를 갖고 있다. 그러면 1억 곱하기 4%를 해서 그럼 나누기 12로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월차임 나오겠죠. 그죠? 월차임 하면 그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3개월을 하면 이제 환산 월차임이 나오겠죠. 그죠? 이 금액을 바로 상결치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임대인이 제3자 임대에 얻은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차익을 2년분에 해당되는 이게 좀 크겠네요. 예를 들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종전 이전 내가 100만 원을 받고 있다가 100만 원 갖고 있다. 이 사람 나하고 이 사람이 나 이제 내보내고 저희가 거주한다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내줬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120만 원 받았다. 그럼 120만 원 받은 거 있잖아요. 요 차이. 그럼 얼마 되면 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20만 원을 2년분이 뭐냐면 24개월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24개월 그러면 20만이면 2인에서 뭐 4,800만 원 정도 됩니까? 이 정도로 그럼 이 중에 큰 금액 하면 바로 4,800만 원 정도. 아니 4,800만 원이 20만 원이 10개월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48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480만 원 정도.
이 중에 큰 금액이니까 480만 정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증명을 해야 되니까 증명 못하면 그렇고 이런 거네요. 좀 이렇게 과연 그러면 만약에 집주인이 들어오고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까? 바로 그런 조문이 핵심인데 앞으로 우리가 동사무소 가면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잖아요. 집주인은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존 임차인도 뭐 전입세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정부 보호를 하자 해놓고 이렇게 하죠 하니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 많이 논란됐던 것이 기존 임대차에도 적용되느냐? 바로 기존 임대차도 적용된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법이 7월 31일 날 시행한다 해놓고 시행되기 전에 계약 체결된 것도 적용한다고 하니까 소급 입법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네요. 소급 입법. 원래 법은 소급 입법하면 안 되는데 바로 소급 입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조문이 이런 내용이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퇴거 합의 후 번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개월 전에 이제 이 사람이 임차인이 1개월 전에 이제 내가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가게 했다가 1개월 되기 전에 마땅히 구하다 보니까 뭐 집이 없다. 그럼 갑자기 주인한테 내가 안 되겠다. 연장 청구하겠다. 갱신 욕을 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래도 주인은 받아줘야 된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법은 강제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거 합의하는데도 불구하고 번복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중요한 거는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고 제3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2개월 전에 이 사람이 이제 뭐 합의를 하고 너 나가라 그 좋다. 그런데 제3자가 하고 계약 체결할 때 있으면 또 신규 임차인도 존중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적용되지 않냐고 물러나줘야 된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군요. 물색만 해놓은 경우는 어떻게 해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 이제 1개월 전에 나가기로 했고 이제 앞으로 네 들어온나 오케이 우리 알아서 들어게 해놓고 계약을 체결 안 하고 물색만 해놓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경우 이거는 안 된다. 바로 법조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그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물색만 해놓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해운 컨설팅 연구소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갱신 요건이 제대로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여러 가지 뭐 임차인만 이렇게 뭐 법을 강제로 적용해서 요구한다 해서 과연 제대로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인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 혜택은 뭐냐라고 봤을 때 과거에 2018년까지 우리가 임대인한테 월 2천만 원까지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줬잖아요. 지금은 무조건 과세를 하니까.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했던 과거 제도가 부활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경제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서로 맞물린 상황에서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이 보호를 해준다면 임대인도 여러 가지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 하나의 해운 컨설팅 연구소 입장에서 하는 제안을 하자면 과거에 비과세 혜택을 줬는 2천만 원까지 부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